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부모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G7 문화원의 김성길 원장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천재성을 키워주는 대화법입니다.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 보물들이죠. 그런데 자녀들을 막상 낳아도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,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,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함께 이제 아이들,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과 함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서 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됐고, 그리고 나서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? 결국은 좋은 대화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, 그 출발점은 영유아, 아기 낳자마자 아기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.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자,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를 닮아가지고 오지만 내면에는 이제 천재성을 다 가지고 옵니다. 어떠세요?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.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재주, 특별한 탁월한 어떤 음악,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다 누구나 천재성을 다 가지고 세상에 와요. 그게 바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. 생각을 어떻게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 천재성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,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천재성이 10%도 개발되고 20%도 개발되고 50% 개발되고,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천재성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기계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한 건데요.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화입니다. 대화. 아이들이,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 어느 학원에 가서, 또 학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또 학문을 터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, 이게 사실은 교육의 가장 기본,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키우는 것은 80%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해 나가는데 사실 천재성을 키울 거냐, 천재성을 소멸시킬 거냐,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이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, 이거. 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. 이 대화,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재능이 지금보다 훨씬 개발도 되고,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바보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시고, 오늘 이 대화법 꼭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대화에는 주기가 있습니다. 시기가 있어요.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 시기가 있는데, 그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은 영유아 시기입니다. 이제 아기 막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. 요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때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기예요.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,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응답을 하고, 이게 아니고 아이들은 옹알옹알 하기만 하죠. 그런데 다 듣습니다. 만약에 아기 때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,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, 그러면 아이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. 그만큼 아이들이 대답은 안 해도 다 듣고, 내부에 이제 앞으로 성장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구조가 짜여지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 시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영유아 시기를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때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언어들의 구조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
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기예요. 자, 두 번째는 소통의 시기가 있습니다. 이 소통의 시기라는 게 뭐냐면,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시기예요.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치부, 그 다음에 초등부까지. 초중부에서도 초등학교 한 1, 2, 3학년 정도까지는 소통이 가능해요. 그런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애들이 엄마하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소통의 시기를 또 아주 잘 대화를 하면서 보내야 됩니다, 이때.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서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, 또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엄마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,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? 자,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은,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아요? 아니면은 말 안 듣는 아이가 좋습니까?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다 똑같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크는 아이가 좋아요? 주도적으로 크는 아이가 좋아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 똑같이 주도적인 아이가 좋죠,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앞에서 물어봤던 바로 그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하고 기계적인 것은 같은 의미예요. 근데 말을 안 듣는다, 이건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입니다.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듣는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하는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이걸 고집이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. 그럼 엄마가 이거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. 사실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주로 보호하고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해요. 우리 애기 엄마는 리더자이세요? 관리자이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다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. 젖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또 먹을 것 사주고 필요한 거 입혀주고, 이게 다 보호자예요. 관리자입니다. 리더십이 필요해요.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, 어떤 질문을 해야 그 아이가 자기가 더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줄지, 이게 리더십이거든요.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엄마들이 리더자로서의 엄마 역할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통의 대화법이 필요해요. 유초등부, 그 다음에 유치부,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는 듣고 인정해주고,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생각을 끌어내주고 엄마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서로 조율하고, 네,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요.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애들이 좀 더 큽니다. 좀 더 크면은 이제 보통 요즘에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는데,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이때쯤부터 막 사춘기들이 일어나요. 사실 이 사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이 통증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 일찍부터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사춘기적인 진통이 필요 없습니다, 이게. 이 사춘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? 이 사춘기라는 것은 이제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시기입니다. 이 작은 집이라는 것은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고 유치부 시절을 벗어나고,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, 더 나아가서는 이때 만들어진 특성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, 이 시기가. 그래서 이때는 소통의 대화의 시기를 또 벗어나 버려요.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.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이 아이들이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데 세 가지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. 세 가지. 첫째는 육체가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육체에 여러 가지 성징들이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는 엄마가, 남자아이는 아빠가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줘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, 말을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그런
어떤 성징들이 나타날 때 지들끼리, 친구들끼리 정보를 자꾸 교환해가지고 삐딱하게 이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두 번째 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이 성장을 합니다. 내면의 생각이 성장을 해요. 이 당연히 생각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. 생각이 성장을 안 하면 나중에 커도 어른아이가 돼버려요. 어른아이. 육체는 어른인데 내면의 세계는 그냥 아이가 돼가지고 성숙함을 갖지 못해요. 그래서 생각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엄마 아빠의 말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느꼈는데 이때부터는 아니야 이게. 우리 엄마는 뒤떨어졌어. 시대에 뒤떨어졌어. 난 대화하기 싫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때 필요한 게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. 이때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담쌓기 시작합니다. 아이들은 지방에 들어가 버리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.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거, 이게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함께 성장하는 게 관계가 성장을 해요.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의 가졌던 관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로 많이 이제 바뀌어갑니다.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되면 뭐 커플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왜 그래? 그거보다는 인정해주고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받아들여주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자, 이런 시기를 이제 다 거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. 그래서 대화의 주기 기억해 두십시오. 하나는 이제 영유아 때, 이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 속에 심어주는 시기예요.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. 기초 닦는 시기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초동, 유치부, 유초동. 이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시기.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법 꼭 필요하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사춘기 시절. 그때는 바로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대화의 주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